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안호영 위원장 모셨습니다. 노동 현장의 안전과 권리를 챙기고 또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같은 장기 과제까지 다루는 곳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자,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와 정년 연장 논의 또 환경에너지정책 현안까지 오늘 안호영 위원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활동 이렇게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현장 방문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현장 점검하셨고 25일엔 CJ 대한통운 관악터미널 방문해서 물류 노동자들 이제 근로 환경도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자, 추석 직전이라서 뭐 택배 물류 노동자들 되게 바쁠 텐데 직접 둘러보시니까 그 근무 환경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곳은 네. 말하자면 이제 실내거든요. 실내고 예. 시설이 상당히 좀 자동화돼 있고. 네네. 그래서 냉난방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온도도 높지 않고. 아, 그래요? 상당 정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CJ. 실제로 느낀 거는 이제 이 택배 쌓여 있는 택배. 네. 그다음에 자동 분류기를 통해서 쭉 오면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택배가 정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예. 뭐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예. 혹시 의원님도 직접 하십니까? 가끔 뭐 쿠팡이나 무슨 뭐 이게 뭐 식료품이나 아니면 옆에서 시키는 사모님 거 주문하는 거. 예. 주문하는 거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는데. 사모님이 주로 하세요.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배달돼 있는 거는 뭐 많이 봤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뭐 또 요즘 같이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보면 이제 그 명절 앞두고 너무 이제 이게 과로하는 과정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현장에 가서 그래서 좀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갔었던 거죠. 그러시군요. 자, 앞서 8월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하고 쟁의 행위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경제계 반발이 이제 있었는데 국회 문턱 넘었고 시행일이 내년 3월 10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해서 다른 노동관계 법안 이제 손질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특히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네. 이게 이제 노동관계법 2조 3조 개정 문제인데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다른 법을 특별히 손봐야 될 법은 없어요. 아, 그래요? 다만 그 다른 법을 손볼 거는 없는데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법 자체에서 이제 그 적용에 따른 어떤 혼란을 네. 피하기 위한 노력은 할 필요가 있죠. 무슨 다른 얘기냐. 법이 아니라 그 법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신중히 들여다보면서 좀 고칠 부분 없나 이런 얘기시네요. 이제 법을 고친다기보다는 네. 법을 현장에 적용할 때 혼란이 없게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이 법에 이제 고친 내용은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를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사용자로 봐서 노사의 어떤 교섭을 할 때 사용자로서 교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개념을 좀 확대한 거고 두 번째는 교섭의 대상을 좀 확대를 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좀 축소해서 손해배상 제도가 어떤 노동활동을 말하자면 침해하지 않도록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법의 내용은 예를 들어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경우다 이렇게 좀 써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규제를 강화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이게 법원에서 예전에 뭐 CJ 대한통운이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사건에서 이제 원하청 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이 원청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말하자면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판례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판례를 네. 법률로 이제 옮긴 거죠. 그렇지만 그 법에는 말하자면 실질적 지배를 네. 하는 경우는 사용자다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실질적인 지배고 실질적인 지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네. 그 이제 이 불확정 개념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상이 잘 안 잡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도 그렇지만 우리 예. 국회에서도 이 현장에 적용될 때 어떤 경우가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가에 네. 대한 그 구체적인 기준을 과거의 판례 또 노동위원회에서 나왔던 결정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침을 전문가 이런 노동법의 이제 교수님들 그다음에 또 경영계 또 이제 노동계의 얘기를 쭉 들어가지고 그런 기준을 좀 명료하게 해서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 아무래도 분쟁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법안을 고치는 건 아니고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아주 정밀하게 다듬는다 그랬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달라요. 예. 다르고 이제 만약에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뭐 굳이 뭐 또 필요하다 그러면 뭐 네. 시행령 필요하다면 또 별도의 또 보완 수도 조치가 있고.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노란봉투법이 큰 혼란 없이 본래 취지대로 잘 뭐 시행되도록 이제 이게 정밀하게 이거를 다듬는 조치들이 후속으로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경영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내내 협상만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기우입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저는 뭐 그건 뭐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충분히 어떤 혼란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데 따라서 어쨌든 이게 잘 정착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보시는 제가 거네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예.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현장에 이 법이 아주 혼란 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네. 몇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법률에 있는 그 사용자 네.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을 때 사용자라고 본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사용자인가에 네네.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게 이제 법률적으로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어차피 법은 시행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노사가 좀 이렇게 말하자면 꺼집어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구체적인 말하자면 실질적인 사용자다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한 서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서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섭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도 예를 들어서 현대 지금 이렇게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그 원하청 관계가 아주 그냥 뭐 몇 수십 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법이 없어도 실제로는 사실상 이런 노사 간의 실제 원청과 하청 업체들 사이에 이런 교섭들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현재 되고 있는 이런 관행화되어 있는 이 교섭 절차들을 또 실제로 이렇게 말하자면 정식 절차로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 제도화시킨다. 모델을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 간에 말하자면 이런 상생 노사의 그 대립이 아니라 네. 어차피 협력해서 상생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이거를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관행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 나간다면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면 네. 나중에 법이 시행이 됐을 때 혼란들이 상당히 줄어들 거다. 이제 그런 거를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국회에서도 여러 이제 그 분야의 노동계라든가 경영계라든가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 무리 없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지금 이제 사용자 범위, 사용자 개념 뭐 그 얘기 하셨는데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반면에 그 근로자 범위 쟁점이 되는 현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자 산업 변화에 따라 이게 노동 환경이 변한 전형적 예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과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것도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관련된 법안도 예.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네.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디지털 전환도 되어가는 과정에서 네. 말하자면 이제 아까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하는 이제 비정형 네.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노동자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난번 이제 노란봉투법 통과할 당시에는 노란봉투법만으로도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사회적 충격이 뭐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런 염려들 때문에 그 근로자의 개념을 확장하는 문제는 좀 더 추후에 논의를 더 해보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이제 아까 이제 특수형태 노동자라든가 플랫폼 네. 노동자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노동자하고는 경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추정 규정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방법 이런 거에 관련된 그 법안도 나온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봐도 이제 그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그분들의 그 권리를 말하자면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 네. 직장 내 괴롭힘을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에만 구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그거는 이제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 사실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로자가 아니어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권, 기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같은 데에서 말하자면 조정을 통해서 아까 이제 뭐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든가 예. 이런 문제들을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공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돕게 하고 국가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제 그런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근로기준법 개정 이것도 참 큰 과제인데 자, 주 4.5일제 이게 이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참 큰 관심이에요. 이게 네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내겠다는 방침인데 자 4.5일제도 아마 경영계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잘 해결해야지 이게 정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저출생 초고령화 이제 네.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이제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노동 시간이 네. OECD에 비춰 보면은 평균 노동 시간보다 상당히 좀 높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방향은 이제 맞다고 봐요. 네. 뭐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도 뭐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도 일부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뭐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좀 줄이자 이런 것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데 따르는 임금 체계 문제를 네. 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조정에 발생을 대한 하죠. 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아까 뭐 연내 입법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렇게 뭐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는 아니고 거죠. 이제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을 그 자율적으로 이게 단축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자율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세제라든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네. 촉진을 하겠다. 네, 그런 거고 노동시간 감축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 문제는 아까 말했던 그런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합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입법의 어떤 그 수준이나 그 속도가 이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를 조금 막 법으로 강제해가지고 어떤 시간 안에
추진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고 네네. 그게 이제 어떤 기업들에서 사회적으로 이게 좀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거 해봐도 자기네 크게 실적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 안에서 사람들 만족도도 높아져서 오히려 이게 더 성과가 높아지네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축적돼 가면서 그것을 반영해서 법이 또 개정될 수도 있고 제정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그랬을 같아요. 때 이제 기업들이 다만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네. 국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지원하는데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원함으로써 노동실 노동시간을 단축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정착할 때까지는 국가가 좀 인센티브를 지원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어떻게 되나를 또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그 아까 이제 금융 부문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금융노조 거기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면서 우리가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앞장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죠. 그러면서 네. 역시 주 4.5일제도 우리가 선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저희 주제에서 벗어난 일이긴 하지만 금융하면 사람들이 고액 연봉 저 사람들이 이것도 앞장서 이런 약간 뭐 그 논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일부 업종에서 시작해서 확산해 나가는 추이는 보겠다 그런 네네. 말씀 네네.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또 이제 매우 중요한 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이 문제 다루고 있는데 뭐 개정안도 뭐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좀 더 그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문제가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이제 산재 부분도 높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오명을 좀 쓰고 있죠. 네. 뭐 그런 국가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또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갔다가 네. 산재를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된다든가 다치게 되면 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예. 산업 안전의 가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당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산업 안전에 대한 TF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산업 안전과 관련된 종합 대책도 발표를 정부하고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은 그 예방에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 있다고 봐요. 이제 일부는 말하자면 이제 그 반복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 과징금도 하고 또 등록 말소도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규제 측면들을 또 말하자면 이게 부각되는 면도 있는데 네. 반복되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정 정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측면에서 네. 그 제재나 이런 게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 정부나 또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예방 체계를 잘 만들고 네. 그 예방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냐. 이런 게 좀 더 초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예방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제 뭐 그 산업 기업 현장의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이게 좀 실효성이 없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지난번에 화성에 아리셀 참사가 났을 때도 보면 안전성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도 실제로는 제대로 형식적으로 제대로 안 됐거든요. 뭐 그런 거. 또 위험한 상황이면 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대단히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러한 이런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안전 설비나 이런 걸 갖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경우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자,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뭐 많이 관심 가질 만한 게 이제 정년 연장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요. 네. 자, 다만 이게 여러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신중하게 좀 숙고하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위원장님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청년 취업 문제도 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약간 장기적 과제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꼭 왜냐하면 장기적 과제로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걸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노후에도 소득을 어떻게 말하자면 좀 더 보장을 할 거냐. 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노동력,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또 노동력이 이제 부족한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33년인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국민연금을 네. 이제 그때부터 65세부터 이제 받게 되는데 60년에 퇴직을 하게 되면 5년 갭을 어떻게 할 받게 거냐? 되면 예. 그 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그 정년을 연장해야 되는 그 필요성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정권을 떠나서 이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 네.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그 임금 체계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도 정년전장 TF를 만들어서 네. 그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좀 그 각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번 그 연내에 네. 입법을 하겠다 예. 이런 그 로드맵을 좀 갖고는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내용이 정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말하자면 방안이 있어요. 근데 네. 결국은 이제 그 문제는 사회적 어떤 그 대화 이런 공감대 형성의 정도에 따라서 형태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연내 입법이면 6달 남았는데 여하튼 뭐 꼭 목표는 시점이 목표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신중히 논의하되 이거는 우리 바로 어떻게 보면 발등에 떨어진 문제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마냥 이렇게 천천히 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 아주 집중적으로 좀 논의할 문제이고 사회적 수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환경 분야 얘기. 강원 강릉에서 사상 최악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강릉만의 문제다. 지역 재난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또 물음을 제기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기후위기에 국가적 준비와 대응 당연히 필요한 건데 입법부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네.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지금 정부조직법, 네. 정부조직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네. 이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이제 출범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환경부가 있었는데 네. 에너지 분야를 그 말하자면 환경부에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취지는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사실은 강원도의 가뭄의 문제 또 뭐 산불의 문제는 기후 위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인데요. 하나는 이런 그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네. 어떻게 감축할 거냐. 온실가스 감축. 감축의 예. 문제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그 기온 상승으로 인한 네. 여러 가지 그 재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피해를 줄일 거냐. 그게 두 가지 축이네요. 두 가지 양축이 예, 예.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가뭄의 문제라든가 산불의 문제라든가 혹은 홍수가 나서 말하자면 뭐 이런 그 재난이 일어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기후 이제 적응의 문제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출범을 한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가장 큰 네. 조치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게 정책적인 기능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수단적인 측면은 산업부라든가 네. 혹은 뭐 그 돈을 담당하는 뭐 기재부라든가 네네. 혹은 뭐 다른 뭐 또 여러 분산돼 있었죠. 분산돼 있었죠. 예, 예. 근데 요거를 이번에 이제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네. 아까 이런 이런 감축 정책과 이런 적응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온실가스 감축 얘기하셨는데 감축 목표 달성하고 또 이게 기업한테는 비용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이런 것도 절실하겠네요. 잘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문제가 그런 그 문제는 같이 잘 풀어야 되는데 다만 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렇게 기후 위기의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기후 위기 대응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네. 2050년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여러 나라들의 공동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뒤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수출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네.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후 위기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 힘들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투자에 관련해서는 네. 뭐 예를 들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 환원 제철이 필요하다.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또 말하자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 R&D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거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예, 그런 뭐 전환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안호영 위원장님, 안호영 의원님 지역구가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입니다. 옛날에는 무진장이었는데 조금 그 정세균 의장 시절인가요? 그때 무진장이었는데 조금 바뀌었거든요. 네네. 최근 새만금 신공항 문제가 이제 지역사회 화두고요. 근데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암초를 만난 셈인데 사업이 또 지역민들한테는 큰 현안이었을 것 같아요. 실망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십니까? 우선 뭐 그 새만금 사업은 이제 전북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이제 국책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새만금 사업이 됐을 때 이런 국가 균형 발전 또 전북의 발전도 필요한 네. 거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공항은 또 사실 꼭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해요. 예,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공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예. 공항이 또 안전 또 환경과 같이 조화롭게 가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판결은 이제 그 비행 그 공항 예정 부지에 이런 그 저기 조류 네네. 철새하고 이제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 또는 안전의 위험 문제 예. 그다음에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걸 1심 판결에서는 이제 그걸 이유로 취소를 했는데 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우리 법원에서 이 충돌 위험을 너무 과장해서 판단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그 아직 그 공항으로 개발된 데가 아니잖아요. 네. 공항으로 개발되지 않은 곳인데 그럼 공항으로 개발된 곳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투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외에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항소를 하고 네. 해서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다투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은 꼭 필요하지만 안전과 또 환경의 어떤 조화 이런 양 측면까지 고려해가면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